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자코리아 TV에서 특별 기획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취업 썰전에서 저랑 이시안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안정면 쌤이랑 이렇게 세 명이 나와서 여러 가지 취업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월 평균 사용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코리아 뉴스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해 봤을 때 2016년에 월 평균 한 22만 8천 원, 그 다음에 2017년에 24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한 27만 2천 원 정도로 이렇게 취업 준비를 위한 여러분들의 비용을 좀 많이 쓰신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토익 학원을 간다던가 취업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에 위한 돈을 쓴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학교에 취업센터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원 서비스들이 진행되는지 실제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어렵게 고려대학교 그 경력개발센터에 계신 정인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략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네. 방금 전에 이제 소개를 받은 고려대학교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인상이라고 합니다. 네. 요 앞에 이제 명패에 또 다른 이제 그 부서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제 경력개발센터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일자리 센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각 학교에 그 예산을 지원을 해갖고 취창업을 통합적으로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사업이고요.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8년도부터 사업을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우리 친구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센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무 학교나 다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17년도까지는 한 70여 개 대학이 이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18년도에는 이제 30개 대학이 이제 추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총 한 100여 개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알기로 그 정인상 선생님께서 이런 취업 쪽 관련된 부서에서 한 10년 가까이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도움될 만한 뭐 소스나 이런 것들 오늘 좀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좋겠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지금 대학 일자리 센터 이외에도 혹시 뭐 지원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뭐 대학 일자리 센터를 제외하고서라도 모든 대학에는 이제 취업 부서가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죠. 그 명칭은 고려대학교처럼 뭐 경력개발센터로 할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취업 지원센터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일단 크게는 학점과 연결되는 이제 교과목을 아마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점과는 별개의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뭐 교과, 비교과로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떠나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직접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정보 제공이나 어떤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 구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이제 그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상반기 공채 시즌이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뭐 서류 작성이나 뭐 인적성 준비, 이제 또 한 4월, 5월 지나면 그리고 그때쯤에는 이제 면접도 준비할 텐데,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일단 좀 학년별로 단계별로 좀 접근을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면, 거의 뭐 모든 대학들이 이제 1단계 또는 뭐 1학년 또는 이제 고학년, 그다음에 어떤 구직 기술에 대한 어떤 습득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구직 기술보다는 나의 이해, 아니면 뭐 직업 세계 또는 일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 설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간단한 가치관이나 이런 이제 검사 도구를 통해서 해석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단계인 어떤 역량 개발 단계로 넘어가면
뭐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고 아니면 어떤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설 학원에 가서 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그럼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굳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무료로 또는 값싼 이제 비용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병행하면서 이제 자격증 공부나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대학의 취업 부서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이렇게 자격증 이제 국가 기술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할 때 이렇게 응시료도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혹시 지원은? 이게 이제 학교마다 좀 이제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다른데요. 네. 이제 어떤 학교는 장학금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시험 응시료, 뭐 수수료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이제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점수나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해서 그걸 이제 제시를 하고 이제 돈이 아니지만은 어떤 마일리지 점수를 이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마일리지 말씀하셨는데 마일리지가 어떤 건지 좀 그게 이제 장학금 제도의 일환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이제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보다 많은 스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의 일정한 점수 포인트를 이제 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장학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요즘에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려대 말고도 다른 대학.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림슨 마일리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 취업 역량 강화 포인트 장학금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경력 개발 뭐 포인트 시스템 뭐 이런 제도로서 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취업 프로그램도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수강할 때마다 포인트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걸로 나중에 장학금까지 받고. 그럼요.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니까 저희가 참 힘드네요. 하여튼 학생들한테 참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추가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학년 프로그램들에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인데 뭐 고학년 쪽에 아무래도 취업 부서들이 더 많이 좀 집중을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면접 전략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특강을 떠나서 오히려 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모의 면접을 진행한다든지 이제 그런 고학년 맞춤형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이렇게 무료로 또는 수시로 열고 있고요. 요즘 이제 취업 이제 공채 시즌이잖아요. 이제 3월 이제 4월이 가장 상반기의 핵심인 이제 시기인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은 자소서 이제 작성법이라든지 면접 전략 또는 채용 동향에 대한 이제 주제로 아마 많은 특강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뭐 삼성 같은 이제 대기업에서 진행되는 G사트 직무적성 검사가 이제 곧 아마 4월에 시작하죠. 이제 들었는데 그거 대비한 이제 특강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저도 이제 몇몇 대학에서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취업 관련된 특강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한 경험들이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특강 이제 듣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소서 작성법 특강을 들어서 자기 혼자 이제 자소서를 쓰고 나면 실제 특강을 했던 강사는 이제 학교를 떠났으니까 뭐 자소서를 첨삭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럼 취업센터에서도 그런 걸 가능하신지? 그럼요. 그 대부분의 이제 취업 부서에는 그 취업 지원관이라는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상담사 또는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이제 그분들은 저희가 뭐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제 취업 지원 컨설팅 같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로 채용을 해서 학교에 이제 상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주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상담을 지원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말씀해주신 그런 자소서 또는 면접, 클리닉, 컨설팅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뭐 자소서든 면접이든 아니면 뭐 진로 설정이든 이런 거 관련돼서 언제든지 좀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이런 취업센터나 경력개발센터에 요청을 해서 그 취업지원관님들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취업센터를 좀 활용하시면 그 사비용 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 대학마다 각 대학마다 취업센터가 있고 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혹시 고려대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대학하고 좀 차별화될 만한 뭐 특정한 프로그램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 일단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장학금 제도, 네.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이제 통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동기부여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특강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개설을 했을 때 네네. 좀 학생들 이제 수업 시간과 겹쳐서 학생들이 좀 참여율이 좀 저조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크림슨 마일리지 장학금을 때문에라도 네네. 학생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하고 또 참여를 많이 하니까 저희도 더 많은 강좌, 더 우수한 강사진을 네네. 초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선순환 이제 구조가 되는 것 네네. 같고요. 개별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교우 멘토링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우 멘토링이요? 네. 그래서 물론 외부에 또 우리 윤장 선생님처럼 훌륭한 이제 강사진을 학교에서도 초빙을 하긴 하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배가 선배 취업한 선배들 그쵸. 예, 우리 선배가 우리 학교에 와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지금 어디에 이렇게 와 있다. 그래서 지금 너희라면 이런 걸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현실감 있는 얘기를 해준다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제 3자의 어떤 준비 방법이 아니라 우리 선배 또는 1년 전 나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 이제 이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네. 합격을 했구나라고 해서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좀 내용이 있어 갖고요. 저희가 이제 졸업한 선배들한테 이렇게 취업 멘토로서 네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네. 그 풀을 구성하고 그 이제 매 학기 저희가 이렇게 매칭을 해줘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취업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취업이 되면 또 센터에서 이렇게 잘 취업한 친구들도 불러서 선배 네. 멘토링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공짜 아니죠? 아유, 그 재학생 입장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멘토로 멘토분들한테 선배들한테는 이제 학생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당연히 그 소정의 네.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취업도 잘 돼서 직장인이 되면 후배들한테 멘토링 하러 와서 또 알바처럼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럼요. 예, 네. 그것도 네. 취업한 선배들 입장에서는 또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쵸, 돈 아니죠. 예, 와서 또 해준다는 게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 그쵸. 것 같아요. 또 막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그렇죠? 자기 막 좋은데 취업했으니까 막 후배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그런 자랑의 기회도 마련해 주시니까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소속 말씀하시면서 그 대학 일자리 센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운영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 따로 있을 텐데 네. 그 고용노동부가 예, 거기서 고용노동부에서 네.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로 봤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대학 그 일자리 센터를 선정한 대학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또 그걸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도와주시는 일을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또 진행되는 어떤 정부기관에서 봤을 때 우리 학교 말고도 정부기관에서 진행되는 어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요? 예, 그 상당히 좀 많이 있고 네. 제가 이제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제도 또는 사업들이 있는데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네네. 제가 좀 별도로 좀 네. 자료도 오늘 준비를 많이 좀 해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되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네네.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직무 체험부터 이제 청년 아카데미, 취업 네. 아카데미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위에서부터 제가 간단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공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그쵸.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그쵸. 요즘 취업에 네, 좀 어렵죠. 좀 열세를 네. 좀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네. 그 학생들의 어떤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사업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섭외를 한 협약을 한 이제 실습 기간으로 뭐 1개월에서 네. 길게는 3개월 이제 실습할 수 있도록 네네.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참여한 학생들은 이제 소정의 실습비 명목으로 이제 뭐 40만 원, 8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종료가 되면은 그 고용노동부 명의의 수료증도 예,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약간 인턴의 개념하고 좀 비슷한. 그럼요. 이제 인턴, 현장 실습 뭐 이런 다양한 명칭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네.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직무 체험이라는 네네. 예, 용어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노동부에서 요거 신청한 기업들이 있을 거고 네. 그 기업의 리스트에 맞게끔 매칭이 돼서 학생들이 예, 가서, 예, 맞습니다. 괜찮은 그런 요 특히 또 뭐 직무 중심 뭐 채용 얘기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친구들 입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예.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탐방 이제 사업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대기업 말고도 사실 우리는 중견기업, 좋은 우수기업, 강소기업에 네네.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으로는 사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자코리아 같은 경우 그 홈페이지를 보면 또 강소기업 네네, 또 그쵸. 소개하는 네네. 그 목록이 되어 있을 만큼 슈퍼기업과.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이제 니즈 때문에 이제 생긴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우수, 강소, 중소기업을 탐방할 수 있게끔 이제 무료로 네네. 예, 이제 그런 이제 제도인데 단순하게 이제 탐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문한 기업의 재직자분을 통해서 직무 교육도 받고 네네. 또 때에 따라서는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어떤 채용 정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주시고 거기서 우수한 그 학생들을 네네. 실제 면접으로 연계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무료이지만은 또 참여를 잘 이용을 하시면 네네. 그 기업의 어떤 입사 기회도 얻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제도죠. 또 뭐 중소기업 중에는 튼실한 기업들도 많고, 네. 뭐 실제로 주식시장에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보면은 또 중소기업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아마 여러분들이 잘 검색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있는 예. 게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고. 네. 있는데 이건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어떤 건지 예. 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뭐 한 단어로 좀 설명을 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직무 중심의 채용 아니면 실무 능력 중심의 어떤 채용 네. 이제 그런 트렌드 때문에 이제 생긴 교육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역시 이제 무료로 학생 네. 입장에서는 무료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제 한 직무 교육을 그러니까는 그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무 능력을 교육을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서 네네. 짧게는 한 200시간, 길게는 한 500시간 동안의 일정으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짧은 15주 한 학기 동안 배울 수 없는 내용들 예. 그럼 비교과로 배우기에는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교육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러 대학들에서 실제 진행됐던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는 정말 좀 실무의 중심에 가까운 또 돈을 내서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배우러 다니는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HR 관리자 양성 인사 프로그램, 쪽 관련해서 예.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응용 분석, 뭐 무역 실무자 양성 과정, 클라우드 ERP 전문 인력 과정 등 네네. 뭐 요런 이제 명칭만 봐서라도 네네. 이게 이제 실무 좀 이렇게 중심으로 좀 특화되어 있으면 좀 볼 수 있는데 네. 이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은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이후에 또 우수 학생들한테는 취업 연계를 연계도 해주시고요. 하는 또 시스템이 끝까지 이렇게 가게끔 네,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쵸, 좋지 좋은 않을까. 거. 일단은 최소한 200에서 500시간이니까 단순히 뭐 몇 시간 교육받는 게 아니고 한 몇 달 그래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한 200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5주 정도 될 거고요. 네네. 한 500시간 뭐 사이즈라고 하면 한 네. 두세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도 얼마 전인가 그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문의 메일을 보내준 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런 청년 취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쪽은 이제 영업 마케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친구는. 그래서 한 200시간 정도 받는데 저도 그 쿼리를 보니까 교육 받고 또 저기 뭐 인적성 교육도 받고 네. 뭐 취업 컨설팅도 받고 또 현장 실습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장기간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 스케줄만 잘 관리하셔서 진행하시면 꽤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럼 신청은 그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서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을 이렇게 수주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 대학에서? 예, 그래서 선정된 대학들에서 그 재학생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대학의 이제 학생들은 그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뭐 쉽게 워크넷이라는 이제 홈페이지에 워크넷. 들어가시면 거기에 모든 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요. 거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개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모집해서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 그 보시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연계하시면,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외부의 이런 전문 그 강사분들이나 컨설턴트 분들이 오셔서 아마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뭐 다른 프로그램 설명하실 거니까? 예, 뭐 고용노동부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부족하고, 뭐 좀 더 준비한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핵심적인 거 뭐 한두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요 가운데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을 쭉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고학년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나의 이제 졸업 후 진로가 취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학교에 무관하게 이제 만 18세부터 34세 미만인 이제 청년층이라면 누구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그다음에 꼭 대학만이 아니라 그 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고용 센터에 가서 그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이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 1대1로 보면은 취업 지원 토탈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부터 어떤 교육,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취업 알선까지 이루어지는 게 어떤 취업 준비의 과정일 텐데, 그 과정을 다 온전하게 다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좀 하나는 또 금전적인 혜택이 이뿐만이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기본적인 어떤 개인 취업 준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상담을 이수를 하시면 15만 원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 지급이 일단 돼요. 지원금. 상담을 일단 받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단계인 어떤 취업 알선 단계로 넘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취업 준비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를 작성해서 담당 이제 컨설턴트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매월 이제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되는데, 그 점검 받을 때마다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 그래서 총 토탈 90만 원의 9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처음에 15만 원에다가 또 90만 원이니까 10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거네요. 그래서 신청만 해놓고 뭐 별도로 본인이 이제 취업 준비를 또 하시겠죠. 그럼 그걸 하면서도 이 과정을 병행하시면 지원금 105만 원이 생기는 거죠. 정부에서 그리고 이런 조사 확인하셨나 보네요. 저기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한 달 평균 27만 원 쓴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많이 주시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거네요. 자기가 계획을 짜고서 이렇게 뭔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행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담당 컨설턴트들이 점검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점검 받으면서 또 그 여러분들 소정의 또 그 취업 장려금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잡코리아의 그 좋은 일 연구소의 취업 뉴스 이런 것도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뭐 자기 개인 생활비나 아니면 그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들을 또 꽤 많이 하는데, 보니까 조사된 결과를 보면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학생들 아르바이트, 뭐 카페나 음식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막 자소서 컨설팅 할 때 아르바이트 경험 보면 카페나 편의점 이런 게 많은데 카페 아르바이트가 1위가 나왔고,
그럼 저는 당연히 2위는 편의점이나 이런 예, 쪽이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2위로 나온 게 근로장학생이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전체 남녀로 봤을 때는 2위가 근로장학생이었는데 성별로 봤을 때는 남학생들이 일단 카페 아르바이트가 1위였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로장학생이 1위로 나왔는데 이 근로장학생 제도가 또 학교마다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건지. 그럼요. 근로장학생 제도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경쟁률 무지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모든 대학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필요한 인력을 이제 TO를 이제 받아서 이제 학생을 선발해서 어떻게 네네. 보면 그 행정부서의 이제 사무 이제 인턴을 이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제 장학금도 받고 이제 근로도 하면서 어떤 사무 행정에 대한 경험도 할 수 네네.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이제 제도라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아,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 이제 취업부서 네네. 쪽의 경쟁률이 더 이제 높은 것 같고 아, 제가 이제 있어서 네네. 그렇지만 그리고 제가 추천하기에도 이왕 근로장학생을 이제 한다라고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취업부서 경력개발센터에서 하면은 더 일석이조의 효과 아. 그 이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교마다 당연히 여러 부서가 있겠죠. 네. 뭐 총무팀도 있을 거고, 뭐 인사팀도 있을 거고, 뭐 학생복지팀, 뭐 여러 가지 팀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당연히 또 취업팀이 있고, 그럼 그쪽에서 근로장학생들을 이제 부서별로 뽑게 되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다 보면 뭐 이런 프로그램도 당연히 많이 접할 거고, 네. 또 센터에 있는 뭐 취업 지원관님 분들하고도 아무래도 당연히 좀 친해질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어느 정도 당연히 모든 대학들이 아마 공통적인 기준일 텐데요.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됩니다. 무조건.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작게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이제 맞춰주는 이제 대학도 있고요. 네네.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이제 상위에서 이제 주는 네. 것 같고 또 교비로 이제 주는 제도 말고 국가 장학금 또 국가 이제 근로라는 그 제도를 또 이용해서 이제 여기 근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내 근로장학생도 따로 있는데 네. 국가 근로장학생이 따로 예,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더 많은 그 시간당 네네. 장학금을 이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학교에서 하는 근로장학생보다는 국가 예. 근로장학생으로 들어온 근로로 들어온 친구들이 좀 더 많은 시급을 받는다.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시면 좋은 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뭐 혜택을 꽤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 같고요. 한 10년 이상 이제 이런 취업 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뭐 여러 케이스들 그리고 또 학생들 상담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뭐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어떤 성공 케이스 이런 게 네. 어떤 게 있는지 그 이제 예전에는 이제 취업 부서가 좀 이렇게 근무하기 좀 편한 곳, 그쵸. 예, 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제 3D 부서, 3D 부서라고 그쵸. 이제 많이 학교 이제 교직원분들은 이제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렇게 뭐 취업률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압박,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는 그렇게 취업을 이렇게 어떤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우리 취업 부서를 이용해서 잘 돼서 나중에 이제 고맙다 하는 이제 인사 네. 또는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준 학생이 있어서 이제 그런 힘으로 그렇죠. 예, 일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학생은 이제 그 취업을 해서 한 2년이 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 이제 소식을 전한 이제 케이스가 있었던 것 혹시 같아요. 주례봐달라고 연락 온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나이는 아닙니다. 아마 축의금.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학교에서 특히 이제 취업 부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다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 아까 이제 교과목 같은 학점 이제 수업을 이렇게 다 운영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네. 그런 수업을 일단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감각과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공강 시간에는 취업 부서에 와갖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은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오히려 더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동아리 스터디 팀이 있는데
이런 팀 동아리가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 마침 제가 그때 우리 학교에 없는 이제 취업 스터디 뭐 지원 제도를 좀 고민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아예 친구가 프로그램을 먼저 제안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학생들이 많이 올까 또는 호응이 좋을까 그래서 되게 망설였던 이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제안을 해준과 동시에 좀 이제 추진력을 받아서 제가 이제 열었고 그 친구는 참여해서 이제 또 전문 우리 윤쌤 같은 전문 컨설턴트한테 코칭 받아서는 이제 취업을 했죠. 잘 됐네요. 예, 그래서 그 친구 같은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도 하고 그쵸, 네. 또 와서 제안도 주고 했던 이제 경험이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부분이 취업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면접 상황에서도 그 면접관들 평가할 때 보면 지원자의 그 적극성 이런 거 본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막 대학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서도 뭐 여러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뭐 특강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데 갈 때마다 계속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 프로그램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와서 듣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하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그 학자금 내서 입학을 했는데 누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무료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을 다 듣고 누구는 그냥 자기 학비 내고서는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잘 찾지 못해서 아니면 또 관심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이렇게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 사교육비 줄이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되게 바쁘신데 일단 멀리까지 오셔서 그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을 주셨는데 뭐 끝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그 뭐 여러 이제 뭐 얘기를 좀 이왕 이렇게 좋으신 기회를 주셔서 이제 해주고 싶지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무료일 겁니다. 그렇죠, 무료죠. 예, 네. 아니면은 정말 형식적인 또는 교재비 차원의 이제 그런 어떤 부담금만 이제 이렇게 부여를 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무료라고 값이 싸다고 프로그램의 질이 좀 낮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또는 우려를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는 절대 그렇게 접근하고 프로그램 준비는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오히려 그 프로그래밍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해갖고 네네. 그거에 이제 고조에 따라서 실적도 평가를 받고 그 다음 회차 때는 그걸 또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서 네네. 오히려 외부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전 현직 뭐 인사 담당자라든지 컨설턴트를 열심히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그렇죠. 학교 네. 강단에 이제 모셔오려고 노력도 하고 또 이제 가장 현실적인 강의가 뭘까 커리큘럼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내가 내는 비용이 없다라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낮지는 않다. 그렇죠. 네. 오히려 외부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설프게 검증되지 않는 교육을 고비용으로 이제 받기보다는 학교에서는 다 이제 그렇게 검증된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네네. 섭외를 하거든요. 네네. 우리 윤쌤처럼. 아닙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낮으면 다음에 네. 못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바로 칼같이 네. 그냥 네. 연락을 끊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신뢰를 가지셔도 이제 충분하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뭐 사교육 비용에 대한 절감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우리 뭐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그렇죠. 한참 네, 네, 네. 이슈가 된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도대체 몇 년 전부터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힘들죠. 현실적으로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면 내가 낸 돈은 동일하면 뽑아먹는 받아가는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게 오히려 반값 등록금의 효과를 누릴 그렇죠. 수 있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서 돈 내고선 듣지 말고 네, 네. 그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교내 프로그램을 많이 그렇죠. 이용하시고 네, 맞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요즘에 이제 취업 준비 때문에 또는 진로 고민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상담들을 오는데 그 자소서 문항도 사실은 여러 기업들마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분석한 이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왜 우리 회사에 왔니? 그렇죠. 네. 또는 왜 우리 부서에서 일하고 싶니? 네, 그렇죠. 예, why us? 예. 입사 지원 동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왜 너를 뽑아야 되냐?
why you? 그렇죠. 이런 이제 질문들이 음. 그 다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자소서 됐든 면접이 됐든 이제 쉽게 네.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고민되는 이유는 그런 고민을 이제 3년 동안 4년 동안 안 하다가 막판에 이제 한 몇 주 동안에 그렇죠. 또 네. 한 학기 동안에 하려고 하니 되게 이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화두를 이제 가져가시면서 어떤 교수님하고의 상담 또는 취업 부서의 어떤 컨설턴트 분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시면 차근차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학 생활은 당연히 뭐 즐길 것도 즐기고 또 여러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뭐 4년은 이제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어차피 졸업하게 되면 사회 나가려면 뭐 창업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일단은 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2학년쯤 가서 이제 취업센터에 가서,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뭐 대학 생활에 대해서 좀 구조도 아시고 대학 생활 좀 즐기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2학년 때부터는 이런 취업센터에 가서 앞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학교 생활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설계를 받으시고 또 지원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대학 4년을 좀 이렇게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그 많은 말씀 나눠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준비는 했지만, 여러분도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잡코리아 쪽에 뭐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그 포딩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네네.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미흡했던 것 같아서. 아닙니다. 좀 네, 정보 정말 그리고 좋은 점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정말 말씀해주신 이제 그런 채널 네.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자코리아 이제 TV 같은 네, 네. 데 또 이런 게 사실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정보를 그렇죠. 많이 못 얻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적극 활용하시고 네. 꼭 취업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